안녕하세요. 한류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중증외상센터 이틀째 77개국 탑10 전세계 7개국 1위 소식을 전해드리고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대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한류 소식이 아닌 내란 사태 관련 잡소리를 좀 길게 시작하겠습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 잡소리가 싫으신 분들은 유튜브에는 엄청나게 많은 한류 반응 채널이 있습니다. 그쪽 채널에 가셔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내란 수기가 우리나라를 상식이 없는 비상식의 나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깨닫는 현재입니다. 범죄를 저질러 기소까지 되었는데도 단 1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직도 내란을 진행 중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왜 범죄는 내란 수기와 내란의 힘이 저질러 놓고 민주당과 이재명을 양비론으로 계속 언급하느냐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국민과 야당입니다. 그들은 계엄을 선포하고 독재를 하려 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자유를 빼앗고 야당 인사들을 납치, 감금, 심지어 살해까지 공모한 엄청난 범죄를 실행하다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야당이 입법 독재로 탄핵을 남발했다고 말하지만 내란 수계는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제2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의 입법행위를 가장 방해한 대통령입니다. 중요한 것은 탄핵도 합법이고 제2요구권도 합법입니다. 그 모두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은 두 헌법기관의 정치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립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야당과 만나서 협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힘써야 하지만 내란 수계는 자신을 왕으로 여겼기 때문에 절대 야당과의 협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가 자신의 정치를 하고 싶었다면 2년 동안 정치를 잘해서 지난 총선에서 다수의원을 당선시켜 여대 야소의 정당 상황을 만들었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는 정치를 그야말로 개떡같이 했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스스로 잃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정치를 개떡같이 하고 총선 결과가 대표하자 그 결과를 부정선거라고 체면을 걸고 급기야 내란을 시도한 것입니다. 결국 그가 구속 기소된 것은 100% 그의 책임이고 그의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언론이나 내란의 힘, 극우일베들은 계속 피해자인 국민들과 야당을 공격하며 이 범죄 행위를 양비론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이야기도 아니고 한 범죄자가 헌법에서 정한 가장 악질적이고 큰 죄를 짓고 구속된 범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나가다 누군가가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폭행을 한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지 폭행을 당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언론이나 내란의 힘, 극우일베들은 묻지마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왜 너는 그 가해자가 지나가는 길에 서 있었냐, 왜 넌 그 묻지마 폭행범을 피하지 못했냐라고 피해자들에게 계속 너도 잘못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언론이고 정당이고 세력입니까? 일단 범죄를 저질렀으면 무조건 무릎 꿇고 사과하고 마땅히 처벌을 받고 피해자가 용서할 때까지 빌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다시 피해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고 지금은 그 범죄자가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 것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에 왜 우리가 대선 이야기를 하고 왜 이재명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그것은 이 내란 수기가 탄핵이 인용되고 처벌을 받은 후에 우리나라가 헌법의 시간으로 흘러갈 때 이야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내란 수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계속 다른 이야기를 꺼내서 본질을 흐리려는 자들은 내란 수기와 공범이거나 그 내란을 선동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고 방치를 해서 이런 괴물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이렇게 우리 스스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불면증에 시달리고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불안을 해소하려면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언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이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깨어있는 조직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라마 헌현의 박진의 대사처럼
악은 이토록 거침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데 왜 선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가? 이것은 정치 대결이 아니라 선과 악의 대결이고 무법과 법치의 대결이고 옳고 그름의 대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나라 헌법을 유린한 무법자이고 법원을 습격한 범죄자이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 했던 독재자입니다. 그들은 악이고 그들은 그름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끝까지 단죄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각설하고 중증외상센터의 히트 소식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방영 이틀째 프리스펙트루 성적은 77개국 탑10, 7개국 1위에 올랐습니다. 이 드라마에 대한 평점 또한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미국 영어권이 가장 많이 평가하는 구글 평점에서는 5점 만점에 4.9점을 받고 있으며 비교적 아시아인이 많이 분포한 마이 드라마리스트에서는 9.0의 고평점을 받고 있고 지금 넷플릭스에서 올라온 신작 드라마 영화 중 IMDb 평점에서도 가장 높은 평점을 얻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히트맵을 보면 이틀 만에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탑10에 들고 있습니다. 일단 넷플릭스에서 이 드라마의 예고편을 아시아에만 올린 상태라 입소문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 미드 나이트 에이전트와 비슷한 시기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미드가 밀릴까봐 항상 해왔던 대로 K-드라마는 홍보를 최대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드라마는 입소문으로 계속해서 순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만도 이틀 만에 1위에 올라섰는데 일단 대만 언론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새 드라마 중증외상센터가 1월 24일 첫 방송됐습니다. 주지훈을 비롯해 수많은 막강 배우들이 출연해 구조 이야기를 펼칩니다. 이 작품은 인기 웹툰을 각색한 작품으로 전장을 경험한 실력파 외과의사 백강혁이 중증 외상팀을 구하기 위해 병원에 합류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붕괴 직전의 상황에서 팀을 이끌고 새로운 삶을 되찾는다는 줄거리는 구조 임무, 유머러스한 장면, 강렬한 액션 장면을 결합합니다. 이 드라마는 영화 좋은 친구들의 이도윤 감독이 연출을 맡고 아마다스의 최태강 작가와 손을 잡고 완성도 높은 드라마 제작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중증외상센터의 다른 배우들도 좋은 연기를 펼쳤습니다. 백강혁이 이끄는 엘리트 외과의사 양재원 역은 추영우가 맡습니다. 이도윤 감독은 중증외상센터는 유머와 감동, 액션과 휴머니즘적 구성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흥미진진한 구성 장면과 울려 퍼지는 감성 묘사가 어우러져 다양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관객들에게 적합하다고 말합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중증외상센터는 재밌고 깊이 있는 메디컬 드라마입니다. 한국은 또 다른 넷플릭스 최고의 드라마를 탄생시켰습니다. 다음은 중증외상센터에 열광하는 대만 시청자 반응입니다. 마치 낭만 닥터 김사부를 떠올리는 것 같아요. 결국 첫 번째 시즌의 악당이 그의 동맹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시즌은 언제인가요? 엄청 재밌고 페이싱도 좋고 스토리도 좋고 캐스트 케미도 완벽하고 연기도 훌륭하고 몰입도가 높고 빠져들게 해요. 시즌2는 꼭 봐야 해요. 지루하고 불필요한 사이드 스토리가 없는 이렇게 놀라운 드라마를 본 지 꽤 오래됐어요. 스토리를 강할 미친 나쁜 캐릭터도 없고 저는 시즌2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고 싶습니다. 이 드라마는 제가 몇 년 만에 본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최소 6시즌의 드라마가 필요합니다. 이 쇼는 최소 12개의 에피소드가 있는 시즌 2개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40분 길의 에피소드는 너무 짧으니까요. 주지훈은 실망시키지 않았고 모든 출연진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특히 추영우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2025년 K-드라마의 훌륭한 시작입니다. 꼭 시즌2가 필요해요. 환자들에게 방해되는 큰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각 에피소드에 지루한 순간이 없습니다. 정말 볼만합니다. 시즌2가 있고 김래원이 출연진에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닥터엑스의 한국 남자 버전이에요. 낭만 닥터 김사부 이후로 이런 종류의 의학 드라마가 그리웠어요. 시즌2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드라마는 16부작이고 시즌2가 있어야지.
저는 이것을 좋아하고 당신의 좌석의 가장자리를 꽉 잡고 죽음의 직전에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다른 접근 방식을 좋아합니다. 저는 이것을 좋아하고 2부가 있기를 바랍니다. 짜증나는 캐스트나 스토리 없이 정말 좋은 드라마, 멍청하고 느린 스토리라인 없이 해결책을 보여줌. 너무 좋아해. 이 시리즈는 지훈의 컴백입니다. 좋은 의학 드라마입니다. 드라마가 완벽한 페이싱으로 진행되어서 시즌2를 너무나 간절히 원합니다. 연기 10점 만점에 10점, 스토리 10점 만점에 10점, 각 사건이 선명하고 깔끔하게 보여졌습니다. 전체적으로 10점 만점에 10점.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완벽한 코미디, 스릴, 의학 드라마, 넷플릭스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 드라마 너무 좋아. 의학 드라마 좋아해서 정말 좋아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배우 주지훈, 외모도 좋고 연기력도 좋고. 이 드라마 너무 좋다. 어떻게 8화로 만들지 한 번에 몰아서 봤다. 너무너무 좋다. 너무 좋아서 한꺼번에 다 봤는데 너무 짧았어요. 시즌2가 필요할까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이 드라마는 넷플릭스가 정당한 예고편 홍보만 했다면 아마 미드 나이트 에이전트를 가뿐히 넘겼을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 OTT들이 우리나라 드라마를 대놓고 견제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국산 글로벌 OTT들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